저는 오늘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 남기로 했습니다. 야근도 아닌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내 손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떨리더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회사 창밖으로 내려앉는 노을은 평소처럼 붉고 평화롭지만 제 마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떤 표정으로 저를 후출지, 이미 뇌리에 박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연아, 여자가 집안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회사 일한다고 너무 자신을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언제나 저에게만 들리도록 낮고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남편 도윤이는 그 말을 못 들어요. 시어머니는 꼭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제 등 뒤로 와서 속삭이듯 말하거든요.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시어머니의 표정은 금세 부드럽게 변합니다. 아들아, 지연이가 많이 피곤한가 봐. 내가 도와줄 테니 넌 쉬어. 저는 그 앞에서 늘 잠시 말을 잃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본 걸까? 정말 시어머니는 아기가 아닌 걱정을 하고 계신 건가? 그러다 다시 제가 혼자 남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얼음같이 차가워집니다. 아들 앞에서는 내 흉내 좀 내지 마. 내 성질 다 알겠더라.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어떤 성질을 냈다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런 말을 할까? 혹시 내가 예민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는 내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그러다 사건은 지난주에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저는 그날 재택근무 중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얼굴에 비웃는 듯한 미세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역시 나는 될 줄 알았다. 결혼한 여자 맞니? 손 하나 까딱 안 했구나. 저는 순간 멍해져 버렸습니다. 설거지는 아직 못했고 정리는 오전에 하려고 남겨둔 상태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비웃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직, 아니야. 내가 원래 이런 애라는 건 내가 잘 알아. 그 순간이었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투.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그새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도윤아, 지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내가 부족해서 지연이가 나를 불편해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야. 남편은 그 말에 울컥하며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가 엄마 좋아하지. 그 모습을 나는 구석에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말했죠. 지연아, 엄마가 혹시 너 힘들게 하면 꼭 말해.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세서 그럴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왜 엄마가 한 말 자체를 보지 않고 말투 탓만 하는 거지? 내 말을 해도 믿어줄까? 아니야, 남편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는 또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이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줄 그땐 몰랐어요. 며칠 전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화장실에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향의 비누가 손에 묻어났고 거울 속 제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결혼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어른에게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걸까? 나는 정말 이상한 며느리인가? 그날 저녁 친구 수연에게 털어놓았어요. 수연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그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이상한 거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아니야. 누가 들어도 질투야. 내 시어머니, 아들한테 내가 경쟁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사실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보내는 시선의 의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 견제였고, 그녀의 침묵은 모두 감시였고, 그녀의 걱정하는 척은 모두 남편을 향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을수록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집에 가는 발걸음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불 꺼진 회의실에 혼자 남아 노트북 불빛만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남편이 정말 나를 믿어줄 날이 오긴 할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에 저보다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집에 일찍 와. 도윤이한테 할 말이 좀 있어. 그 한 문장에 제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고 난 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와. 도윤이한테 할 말이 좀 있어. 한 줄짜리 문자였지만 저는 그 문장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말들을 읽고 말았지요. 오늘도 내가 시험대에 오르겠구나. 오늘도 나는 너를 평가받겠구나. 결국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회사에 있으면 불 꺼진 사무실 구석에서 또 눈물을 쏟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 안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밥 먹고 TV 보고 조용히 잠만 자면 안 될까? 제가 바라는 건 정말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들어서는데 낯익은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작은 신발장 위 항상 보던 갈색 로퍼. 시어머니의 신발이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에는 이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과일이 놓여 있고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남편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반가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가 고개만 살짝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오늘의 안건은 나구나. 엄마가 요즘 잠이 잘 안 와. 시어머니는 그 말로 시작했습니다. 자꾸 내가 생각나서 그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고 일부러 속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지연이가 나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말이다. 내가 괜히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러면 또 부담 줄까봐 요즘은 일부러 참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오고 전화하고 집안을 뒤지면서 나를 시험하고 비꼬았던 사람이 지금은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 맞아? 엄마 때문에 너 많이 힘들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좀 서툴러서. 저는 결국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느껴지더라. 지연이가 아직은 살림이 많이 서툴러. 그럴 수 있지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러니까. 말은 부드러웠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서툴러. 요즘 애들. 그 말 속에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며느리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남편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야. 집 한번 들어와 보면 느낌이 딱 오잖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데 집에 와서도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엄마 마음이 아프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신경 쓰는 사람은 나인데 왜 나는 이 집에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걸까?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주 얘기도 좀 해야겠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가 몇 년이냐? 이제 슬슬 소식이 있어야지. 내가 뭐 손주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죽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봐야 하지 않겠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제 쪽을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아니, 요즘 애들은 몸도 마음도 다 약해서 큰일이야. 우리 때는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애는 잘만 낳았다. 그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저 말은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비꼬는 거겠지.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내 몸이 약하다고 탓하는 거겠지.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마치 중요한 시험지에 답을 비워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지연이 부담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현실이지.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늙어서 혼자 되면 어쩌려고 그래. 자식이 있어야 기댈 때가 생기는 법이지. 그리고는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지? 여자가 엄마가 되어봐야 진짜 어른 되는 거야.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끝까지 삼켰습니다. 네, 노력해 볼게요.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저 자신조차 잘 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노력해. 회사도 중요하지만 내 나이 생각도 해야지. 여자가 너무 밖으로만 돌면 집안이 허전해지는 법이거든.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내 일보다 우리 집이 더 중요해야 한다. 너의 인생은 우리 집을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응, 말해봐. 나 어머니 말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 나한테만 다른 말 하는 것도 그렇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너 힘들게 하는 건 나도 싫어. 근데 엄마 입장도 좀 이해해야지.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하지? 지연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조금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엄마 말투가 거칠어도 악의는 없으니까 너한테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말은 제 마음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악의는 없다. 그 말 한 줄이 그동안 제가 느꼈던 고통과 모욕과 불안을 모두 괜한 오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사람이라서 계속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야.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엄마도 너도 둘 다 내 사람인데 둘 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안 돼? 그 말은 마치 너도 문제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작아졌을까? 나는 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 그로부터 며칠 뒤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을 떠난 날이었지요. 저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오후에는 밀린 디자인 작업을 하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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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오늘 집에 안 오는데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있지? 엄마 왔다. 저는 얼어붙은 채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하니? 과일이랑 반찬 좀 해주려고 왔지. 어차피 너 혼자 있잖아. 저는 대답 대신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갑자기 부엌, 안방, 작은 방 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굳이. 괜찮아. 나 손 놀리는 건 익숙하니까.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집안의 흔적을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옷장 문이 열리고 서랍이 열리고 책상이 들춰졌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제 스케치북과 메모장, 작업 도구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니? 이렇게 어지럽게 해두고 내가 무슨 디자이너래.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 정리되지 않은 빨래 바구니, 설거지 전 접시들, 작업 도중 멈춰둔 책상 위. 저는 놀라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사진은 좀 찍지 말아주세요. 왜? 부끄러워? 그럼 정리를 했어야지.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여주려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구나. 나를 고발하려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사진을 몇 장 더 찍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자, 저녁은 내가 해줄게. 너는 내일이나 해. 어차피 집안일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남편도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대로 나를 게으른 여자라고 믿겠지.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워크숍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왔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아? 휴대폰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들, 옷장, 빨래 바구니, 식탁 위, 책상 위, 시어머니가 찍어간 바로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오늘 왔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집안을 보고 너무 놀랐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제가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를 다녀도 최소한의 정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게 일하고 너도 힘들게 일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숨이 막혔습니다. 잠깐만, 도윤아. 어머니가 오신다고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래도 그렇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아니야. 엄마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연이 흉은 보기 싫은데. 진짜 너 걱정돼서 그런다. 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데 집이 저렇게 엉망이면 내 마음이 쉴 데가 없잖니.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찍어가고 나를 깎아내린 뒤에 아들 앞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흉을 보기 싫다. 나는 걱정돼서 말하는 거다. 지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엄마는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저런 꼴 보면 어떤 기분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내 기분은? 나는 매번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뺏어간 여자라고 생각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 엄마가 직접 그렇게 말한 적 있어?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말로 해야만 진실이 되는 걸까? 매번 비꼬고 시험하고 감시하는 그 눈빛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도윤아, 제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한테만 다른 말을 해. 당신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고 당신 없을 때는 나를 깎아내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엄마가 너 위에 반찬 해오고 과일 깎아주고 집 보러 오는 거, 그게 다 관심이야.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딱하고 부러졌습니다.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부모는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딸한테만 듣게 욕하고 딸만 보면 눈 굴리고 딸 방 뒤지고, 그건 딸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엄마밖에 없잖아. 그 한마디가 이 집의 서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1순위는 시어머니고 나는 그 옆에서 맞춰야 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비겁한 위치에 서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화면을 켰습니다. 가장 위에는 엄마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 대화창을 눌러버렸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 흉은 보기 싫은데. 지연이 진짜 너무 한심하다. 회사 다닌다고 집안은 포기한 것 같아. 저렇게 사는 여자랑 살아서 내가 행복하겠니? 엄마, 너무 심하게 보지 마. 지연이도 회사 일 힘들어. 회사 일 힘들면 결혼을 왜 했니? 애는 생각도 안 하고 집은 젖골이고. 엄마는 진짜 걱정돼서 그래.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나도 답답하긴 해. 요즘 지연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결혼하면 본색이 나오는 거야. 아직 애 없을 때 잘 생각해봐라. 그 대화를 끝까지 읽고 난 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 나는 이미 심판받았구나. 나 없는 자리에서 이미 이 집의 문제는 며느리로 정리됐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봤어.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나 없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지연아, 그건 엄마가 먼저 그런 말하니까 나도 그냥 맞춰준 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더 아픈 거 알아?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당신 힘들까봐 다 삼켰어. 어머니 말투가 원래 그렇다고 내가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은 나 대신 어머니 편을 들어줬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런 말 아니야. 그냥 중간에서.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중간이 아니야. 당신은 어머니 편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기대할 수 없겠구나. 이 사람에게서 나를 지켜줄 말을 듣기는 어렵겠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믿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을 몇 벌 접어 넣었습니다. 속옷, 양말, 회사 갈 때 입을 정장 2벌, 세면도구, 화장품 몇 개.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당분간 여기서 나갈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잠깐 감정 상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말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당신도 어머니도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 나는 여기 있으면 계속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엄마랑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이번 일은 그냥 오해일 수도 있잖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해라면 좋겠지. 근데 당신이 엄마한테 나도 답답하긴 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야.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한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결혼 후 우리가 함께 고른 소파, 식탁, 커튼들 하나하나에 우리의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그 목소리는 어제와 다를 것 없이 담담했습니다. 엄만데 도윤이랑 얘기 잘했니? 저는 숨을 들이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말했습니다. 저 당분간 여기서 나가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도망가는 거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죠. 그건 이해해요. 근데 저는 어머니 사랑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싶진 않아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참 별난 애다.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하게 산다 했어. 그래, 가라. 가서 내가 얼마나 잘나게 사는지 두고 보자.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칼날이 제 심장까지 깊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지.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막한 공기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만으로 채워진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요. 집 앞 골목을 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깨에 둘러맨 가방끈이 무게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 휴대폰을 꺼내 친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응, 지연아. 왜? 나 당분간 내 카페 위에 있는 그 원룸, 빈방 있지? 수연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어. 당장 와. 오늘은 내 편 한 명쯤 있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외면, 집안의 공기들이 조금씩 뒤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결혼을 끝낼지, 다시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너도 이 정도 선택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내가 선택한 길을 향해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